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24강 문자열 함수. 문자열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 엑셀 화면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A1셀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럴 땐 왼쪽 방향에 해당하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레프트 함수는 사용하는 인수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인수가 텍스트에 해당하는 문자이고 두 번째가 넘버 캐릭터에 해당하는 글자 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자는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A1셀이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자고 했으니까 글자 수는 2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컴퓨터가 A1셀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서 균쌤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방향만 바뀌는 right라는 함수도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A1셀에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을 적고 엔터를 쳐주시면 오른쪽에 세 글자인 다드림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러한 left와 right를 이용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left 함수를 쓰고 A1셀에 왼쪽에 한 글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자 수가 1일 때는 이 글자 수의 인수를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똑같이 균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거는 right도 마찬가지예요. right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A1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림이라는 글자만 나오겠죠. 이번엔 가운데 있는 글자, 그러니까 A1셀에 다섯 번째에 있는 글자부터 두 글자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건데요. 다섯 번째 글자는 이렇게 세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공백 포함해서 넷,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잖아요. 이 합이라는 글자부터 두 글자라고 한다면 합격이라는 글자를 요 자리에다 가져와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left나 right를 이용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땐 미들의 약자인 mid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되는 인수로는 첫 번째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문자이고 두 번째 인수가 스타트 넘버에 해당하는 시작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째 인수가 넘버 캐릭터에 해당하는 글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레프트 라이트와 다르게 생략할 수 있는 인수가 없어요. 다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A1셀에 다섯 번째 두 글자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자는 A1셀 클릭하면 되고 시작 번호는 다섯 번째에 있는 글자를 글자 수는 두 글자만큼 가져와라 라고 하면 엔터를 쳤을 때 합격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 또한 엑셀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left와 mid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가 되어 있을 땐 안쪽에 있는 함수 먼저 생각을 좀 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요만큼만 생각해보면 mid를 이용해서 이 글자의 7번째부터 6글자를 가져오래요.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세려볼게요. 그러면 7번째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 포함해서 여섯, 일곱, 여기 균이라는 글자부터 6글자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결국 요만큼을 계산하면 균쌤과 함께라는 글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left를 이용해서 또다시 왼쪽에 세 글자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왼쪽에 세 글자는 누굽니까? 바로 균쌤과 이 세 글자잖아요. 그죠? 해서 엔터를 치면 균쌤과 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right 함수가 있으니까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이 글자의 오른쪽에 7글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져오라는 의미죠. 그래서 커말 공부하자가 right의 결과이고 그걸 또다시 mid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글자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여기 컴부터 두 글자면 활까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컴활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해석해 볼게요. 안쪽에 나와 있는 이거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이 글자의 세 번째 6글자 가져오래죠. 그럼 세 번째에 있는 글자는 하나, 둘, 셋. 여기 보라는 글자부터 6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right로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두 글자는 누구 있어요? 바로 실기에 해당하는 이 글자죠. 해서 엔터를 치면 실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마지막 4번 지문도 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 글자의 왼쪽에 9글자를 가져와 볼게요. 그럼 9글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기 먼저 공부하까지가 9글자고 여기에서 mid를 이용해서 7번째에 두 글자를 가져오래요. 그럼 7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여기 공부터죠. 여기서부터 두 글자면 공부라는 글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면 공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게 나오는 건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적혀있는 자료를 소문자나 대문자로 변경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문자로 변경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row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er를 붙여주면 rower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그 셀을 클릭하거나 그 문자를 적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 문자의 내용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게 바로 lower라는 함수이고요. 반대로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는 위로 올려주기 위해 업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upper를 적고 가로를 열고 A1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모두 다 대문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proper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roper 함수를 쓰고 A1셀을 클릭한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첫 글자, 그러니까 I가 대문자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대문자가 되는 게 누가 있냐면 띄어쓰기 다음 글자도 대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L, 그 다음 여기도 띄어쓰기 있으니까 Y도 대문자가 돼서 ILY가 대문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공백을 제거시켜서 공백을 한 칸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바로 트림, 자르다 할 때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A1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지금 여기에 띄어쓰기가 3칸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3칸의 띄어쓰기를 한 칸으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공백을 없어줍니다. 이렇게 입력된 셀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랭스의 약자, 길이의 약자인 len, 랭스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길이를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띄어쓰기 3개니까 7, 8, 9, 10. 11, 12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라고 나올 거예요. 또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함수인 repeat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repeat이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반복하려고 하는 문자이며 두 번째 인수가 반복하려고 하는 반복수가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별을 3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수식에서 사용한 문자는 앞뒤에 큰 따옴표 적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별별별이 나오고요. 만약 앞에 나와 있는 별 대신에 숫자 2를 적으면 그냥 2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repeat이라는 함수입니다.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는 아니지만 어떠한 기호인데요. 바로 AND 기호 또는 앰퍼선트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식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서로 붙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1, 2, 3과 문자 개를 서로 붙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AND 기호 또는 앰퍼선트의 기호를 이렇게 이 사이에다 넣어주어서요.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이라는 문자와 다드림이라는 문자를 서로 붙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를 AND 기호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합격 다드림이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각 함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또한 엑셀에서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엑셀의 화면을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1번 질문부터 한번 실행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프로퍼가 안쪽에 있으니까 프로퍼를 먼저 해석하면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G, 이거 대문자가 될 거고요. 띄어쓰기 다음의 글자인 M도 대문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G와 M이 대문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가 될 거고, 그것을 트림으로 다시 묶어줬어요. 트림은 공백을 한 칸으로 제거한다 그랬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공백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이의 공백을 한 칸으로 만들어줘서 결국 굿모닝이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예요. 다음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안쪽에 트림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볼 건데요. 트림은 공백을 한 칸으로 제거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안엔 공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림은 넣으나 마나예요. 안 넣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을 어퍼로 묶어놨죠. 그런데 이 어퍼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H와 D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계산하면 HD 대문자 빼기 1이라고 나오는데요. 뒤에 AND 연산자하고 KR을 갖다 붙였죠. 이 KR은 어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대문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문자인 KR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먼저 안쪽에 로어로 코리아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네가 다 소문자로 돼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난 내용을 다시 어퍼로 묶어줬단 말이죠. 그럼 얘를 또다시 대문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 코리아는 대문자 코리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리핏과 랭스 내용도 안쪽에 있는 랭스 먼저 보시면 랭스에 놓고 A, B, C라는 문자를 넣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A, B, C가 총 3개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3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리핏해서 A, B, C를 3번 반복해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ABC, ABC, ABC 이렇게 3번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건 4번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겠죠. 4번은 ABC가 2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리핏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따로 정렬을 건들지 않으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고 그 다음에 문자는 왼쪽 정렬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고요. 이것을 left, right, mid, lower, upper 이런 함수들로 결과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ft로 요 셀의 왼쪽에 한 글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right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d로 이 셀의 두 번째 한 글자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바꿔주는 lower로 이 내용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꿀 수도 있는데 어차피 숫자니까 결과는 그냥 똑같은 숫자. 그리고 upper로도 이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 줄 수 있죠. 계속해서 proper로도 내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im으로도 이렇게 내용을 가져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repeat으로 이 셀을 2번 반복해 줄 수도 있어요. 칸이 좁아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 숫자는 숫자인데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왼쪽 정렬되어 있죠. 즉,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문자 취급이 됩니다. 더불어서 함수는 아니지만 엔드 연산자 있죠. 그냥 11 더하기 11 이러면 22가 나오는데 이 사이를 엔드 연산자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1111이 돼버려요. 그런데 1111은 문자 1111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 부분에 별을 쳐놓은 내용은 결과값이 문자로 나오는 내용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레프트, 라이트, 미드의 결과가 문자로 나온다는 건 꼭 좀 잘 기억해 주셔야 헷갈릴 부분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부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질문은 레프트로 1, 2, 3, 4를 넣었는데 이렇게 레프트만 적고 글자 수 안 적으면 왼쪽에 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1이 나올 건데 그 1이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바로 문자죠.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도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 1과 문자 1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true라고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랭스 함수를 이용해서 1, 2, 3, 4의 길이를 구했어요. 이거 총 4글자 들어있으니까 여기 4라고 나오는데 이 랭스 함수의 결과는 문자로 반환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반환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숫자고 여기에는 또 문자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숫자, 문자 4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펄스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3번 질문 볼게요. 1과 1을 엔드 연산자로 서로 연결하래요. 그럼 1, 2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것의 결과는 그냥 11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 11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자 11과 문자 11은 서로 같으니까 true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4번의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해놨는데 라이트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가 문자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값을 1과 곱해줬어요. 그럼 문자와 숫자가 곱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숫자 4가 돼버리죠. 이것은 초반 강의에서 설명해놨으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숫자 4와 숫자 4는 서로 같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르게 나오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엔 무언가를 찾아내주는 함수, 바로 search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위에 나와 있는 이 A1셀에 기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 기라는 글자는 이 셀에서 두 번째에 있는 글자죠. 이런 거 찾을 때 바로 search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수를 찾을 문자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 두 번째 인수가 위친 텍스트가 바로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를 찾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스타트 넘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문자는 지금 기라는 문자를 찾을 거니까 이렇게 문자 기를 넣어주고요. 찾으려고 하는 대상은 A1셀에 해당하는 값 여기를 찍어주면 2라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식을 똑같이 적어주는데 마지막의 인수에 해당하는 이 시작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시작번호를 3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컴퓨터가 세 번째부터 검색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는 젤 앞에부터 하나, 두 번째 있네 이러고 끝냈잖아요. 근데 3이라고 적으면 여기서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기에 있는 기자를 찾아줄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 기자는 몇 번째에 있습니까? 하나, 둘, 공백 포함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 8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서치 함수와 동일한 함수이지만 대소문자를 가려주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find라는 함수인데요. 제가 위에 나와 있는 오토메이션이라는 글자에서 A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서치를 쓰고 나서 소문자 A를 바로 요 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치면 A는 첫 번째에 그냥 있으니까 1이라고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똑같은 식 자체를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소문자 A를 요 셀에서 찾아주겠다라고 똑같이 적어주게 되면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게 find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A를 찾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A인 요 A를 찾아서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 있는 A를 반환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서치와 find 뒤에 B를 붙이면 바이트로 검색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바이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컴퓨터 일반에서 배운 내용인데 숫자와 영어와 공백, 특수문자와 같은 반강문자들은 한 글자에 1바이트씩, 그리고 한글과 한자와 같은 전강문자는 2바이트씩입니다 라고 1과목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었죠. 그걸 토대로 서치 바이트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해서요. 서치 바이트로만 놓고 우리가 A를 찾을 거다. 어디에서 찾을 거냐? 바로 요 셀에서 찾을 거다 라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까 서치 B가 없으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어요 이러고 5라고 나올 건데 지금은 서치 B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한글은 2바이트, 공백이랑 영어는 1바이트로 해서 여기에 하나, 둘, 여기에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는 바이트에 A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듯 서치나 find 뒤에 B가 붙으면 바이트의 내용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7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이용하여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의 결과가 다른 하나는 이거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이 화면과 이 지문을 엑셀에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지문은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안쪽에 있는 거 먼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치로 합이 A1셀에 몇 번째 있는지 보자고요. 합은 몇 번째 있습니까? 세려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라고 나올 거고요. 이 5를 2로 더하면 결국 요만큼 또 계산하면 7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미드로 일곱 번째 세 글자 가져오라는 거니까 일곱 번째 세려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다라는 글자부터 세 글자면 다드림 이렇게 보이면 되죠? 해서 엔터를 치면 다드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2번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랭스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A1셀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또 세려봐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글자가 있죠? 하면 여기 계산하면 9라고 나올 거고요. 9 빼기 6 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3이라고 나오죠? 해서 라이트로 오른쪽에 세 글자면 바로 다드림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3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find가 아니고 find B예요.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바이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하는 함수인데 사실 이 안에는 한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find든 search든 아마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find 바이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합이라는 글자를 A1셀에서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바이트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죠. 한글은 2바이트, 띄어쓰기나 영문은 1바이트.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번째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8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빼기 1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7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러면 A1셀에 일곱 번째 세 글자 또 세려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부터 세 글자면 다드림이라고 보이게 되겠네요.
끝으로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ind B처럼 search B를 사용했네요. search byte요. 그럼 합이라는 글자를 A1셀에서 또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합이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바이트로 해석하기 위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8이라고 나올 거고요. 8 빼기 3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는 5라는 결과가 나올 거죠. 그럼 라이트로 오른쪽에 5글자 구하면 림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5글자 합격 다드림이라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해서 다르게 나오는 건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습해보면 너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F9번 키 누르면 요만큼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요 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 함수에서 left는 문자의 왼쪽에 글자 수만큼 가져오는 게 left 함수였고요. right는 문자의 오른쪽에 글자 수만큼 가져오는 게 right 함수였죠. 그리고 mid 함수는 문자의 시작 번호의 글자 수만큼 가져오는 게 바로 mid였고요.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바로 lower 함수가 있었고,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upper 함수가 있었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proper가 있었죠. 그리고 공백을 한 칸으로 만들어주는 함수 바로 trim이 있었습니다. 또 문자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 바로 length가 있었고요. 특정 문자를 반복해주는 함수 바로 repeat이 있었는데, repeat은 첫 번째 인수로 문자, 두 번째 인수로 반복수, 그래서 이 문자를 이거만큼 반복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AND 연산자 또는 ampers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식에서 합격 문자와 다드림 문자를 AND 연산자로 엮어주면 이것은 합격 다드림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사용한 함수 중에 문자 형태의 결과를 갖는 함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left, right, mid, lower, upper, proper, trim, repeat 등등이 전부 다 문자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AND 연산자 또한 결과가 문자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을 문자를 찾을 대상에서 찾아보는 함수인 search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았고, find라는 함수는 search와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한데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뭔가를 검색한다 했어요. search와 find 뒤에 b를 붙이면 바이트 단위로 뭔가를 검색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숫자, 영어, 공백, 특수문자와 같은 반강 문자는 1바이트라고 했고, 한글 한자와 같은 전강 문자는 2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